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8위인데요. 예능 경쟁, 후보들의 비호감도를 낮춰라. 이 얘기부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마다 편차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저희가 이제 만나볼 이 숫자가 더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최대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발언 듣고 왔고요. 제 옆에는 대선 후보별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비호감도, 호감도가 비슷하고요. 이낙연 44대 52, 홍준표 44대 53, 윤석열 37대 59. 물론 호감도를 직접적으로 딱 여론조사의 표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예. 어찌됐건 이재명 지사의 호감도가 다소 높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호감도도 타 후보에 비해서 높고요. 비호감도도 타 후보에서는 낮죠. 가장 그러니까 좋은 지금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저건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지사는 이미 지난번에 대선을 한번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상당 부분 익숙하게 모든 것들이 노출됐고 의혹이 제기됐고 반응을 했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비호감도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악재에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혹이 실제 사실로 파악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뭐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뭐 여배우 스캔들 시작해서 다양한 논란과 의혹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4, 5년 동안 이게 계속 대응과 그 반격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 비호감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많은 또 굳은 그 설화에 또 많이 쌓였었고, 그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도와 함께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저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후보로서의 지지도로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비호감도를 줄이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정 의원님, 그럼 윤 전 총장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면, 뭐 일단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특히 60%에 가까운 비호감도, 이거 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세요? 그 윤석열 총장이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가 이제 국민들의 그 이 부름을 받고 사실 정치권 영역으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넘어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상황이에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호감도가 지금 그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하.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정치인의 윤석열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일 수. 근데 그 앞으로는 저 부분을 이 짧은 기간에 윤석열 그 캠프와 윤석열 그 후보는 과연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줄이고 호감도를 높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표로 또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6개월 전 비호감도가 선거 직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저희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비호감도를 낮추려면 결국 친근함을 강조해야 할 텐데,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총장 첫 번째 처음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희 의원. 네네. 성렬의 역이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같이 출연했던 연예인들과 뭐 친근함을 가시하긴 했는데, 뭐 해당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2배 뛰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지표 말고, 이동희 의원님, 이런 첫 번째 예능 출연, 물론 뭐 캠프의 추천으로 본인은 나가기 싫었는데 나갔다고 하지만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는 충분히 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 시청률 그 2배가 나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화제성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본 방송은 보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찾아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몇 가지 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둔 성과 내지는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유권자로 볼 때는 나름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계란말이, 김치찌개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레시피가 새롭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검사 뭐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였는데 뭐 제법 소탈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얘기하는 도중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정권 잡겠다. 확실한 의지를 보이니까 지지자들은 아마 거기에 주목했을 것 같고 예. 세 번째 취약계층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약하다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상대로 형이라고 불러 하는데 그게 뭐 그다지 아주 어색하지는 않아서 2030한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갔는지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되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죠? 김건희 저 씨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예요. 예. 배우자가 아직은 이제 노출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부인 배우자를 이제 언론에 그 노출시키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음악과 노래를 좋아해서 그 하는 얘기인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할 때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성훈 씨가 그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예. 노래 한 곡 잘 불러가지고 정말 큰 스타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도 제법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더 그 반주라든지 노래라든지 중간에 끊더라고요. 하지 말고 정말 잘 불렀으면 그 자체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잘 못 살린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 뭐 아쉬웠던 점입니다.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음악 평론가 같으신데.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물론 뭐 예능에 나와서 뭐 여러 친근한 메시지만 전한 건 아니고 윤 전 총장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혼밥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겁니까? 뭐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누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회의 같은 경우는 4인 이상으로 회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사에 대해서 많이 같이 하는 자리가 부족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행동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뭐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뭐 해당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추미애 전 장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았었냐 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삑해서 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이 장면 말고도 추미애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의 예능 출연 관련해서 한마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실제로 얼마나 거짓말을 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화면에 비친 걸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 사이의 갈등은 뭐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 출연한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굉장히 애써 태어난 발언인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로 팡대히 내서 감전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추인 갈등 속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심한 그 갈등과 그 고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범하게 이야기한 건데 삑 울렸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그나마 이거 기계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셀프 디스하는 방향으로 이게 약간 우스갯처리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능에 충분히 충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재밌는 그 뒤에 후속 예능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참전하신 거죠. 이거 거짓말 탐지 걸린 걸 보니까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나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걸 다시 한번 추 장관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지금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꽁 잡는 매는 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참전을 했는데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그 오래된 악연 이건 아마 두고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아마 크게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내 질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지 못했다. 내가 나가면 확실히 잡는다. 또 추 전 장관 바로 틈새 공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정미영 의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비호감도 얘기를 하면서 예능 출연을 하면서 친근함을 좀 높여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다음 화면도 있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이 해당 예능 프로그램의 홍준표 후보는 안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내와의 첫 일상을 공개한다. 뭐 해당 방송국이 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 몰랐다고 한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부부 예능에 나간다. 정 의원님, 부부 예능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 포석이 있겠죠? 그 집사부 일체 못 나간 홍준표 그러면 홍준표 후보 좀 화내실 것 같아요.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좀 의식해서 우리는 부부 예능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거 좀 전에 그 추미애 장관 부분 예.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을 그 당시 장관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예. 여성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게 포석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좀 더 통 크게 좀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추미애 장관의 그릇 그 크기가 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아 그래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추미애 장관 배려 본인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저렇게 나와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윤 전 총장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건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 배려한 메시지다. 배려한 이렇게 보신 메시지죠. 겁니다. 예,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도 함께했던 장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굉장히 잘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가. 그런데 이제 우리 홍준표 그 후보를 보면 그 부부 예능 이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뭐 후보 간의 경쟁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면 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일 먼저 이제 그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냈느냐? 이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 6개월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윤 총장이 1위, 이재명 지사가 2위, 뭐 이낙연 후보가 3위 이제 이런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홍 후보가 미쳐 뜨기가 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정했던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다른 그 예능에 출연해서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만 이게 시점을 하다 보니까 추석 전에 그 윤석열 그 후보가 하다 보니까 추석 민심의 그 영향을 제일 잘 받은 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6개월 전에 1위 했기 때문에 1위 후보의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 홍 후보가 이제 부부 같이 나오고 영혼함 커플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순애보 사연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그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언제 그러면 대중에 나오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윤석열 캠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느 시사 월간지에 그 김건희 씨 관련된 사진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도 여성지라든지 또는 신문 인터뷰라든지 또는 방송과의 짧은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대중에게 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그 대중이 가졌던 많은 인식 이것과는 다른 그게 아니네 하는 인식을 뒤바꾸는 그런 그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비호감도 예능 출연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